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건,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중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 소관으로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호동 19-7번지 1원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선을 통한 주거기능 회복 및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호동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이반 제한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정비구역 면적은 37,057.9제곱미터이며 토지 이용계획생 택지는 공동주택 용지 29,888.9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80.7%이고 정비 기반시설은 면적이 7,169제곱미터로 19.3%이며 공연, 주차장, 도로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18%, 높이는 최고층 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동주택 세대수는 66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호동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2022년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건축물 허가 대상을 기정하며 건축물 해제공사 관련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8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지상 2층 이상 해당 건축물의 예벽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입출입구, 지하 차로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반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가 소관으로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위탁 운영 등에 대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개시대 민간위탁은 중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20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별도의 위탁 비용 없이 현수막 신청과 개시, 철거, 대응료 수협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지정 개시 수는 현재 30개소, 40대 206명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은 대전광역시 5개 광고협회에서 맡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활성화과 소관 중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중천동 도시재생 리델 사업의 거점 시설 활용한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 사업으로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중천동 도시재생 리델 사업의 거점 시설로 2018년 주민 의견 수렴, 그 후의 승인을 통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중천동 404-2번지 1원에 약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어 기존 중천동 제1노예주차장 부지에 대지 면적 1348.6제곱미터, 연면적은 725.35제곱미터로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자 지역 주민들 15명으로 중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중천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도시 재생 리들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이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22년 9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안건은 호동구역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 개시대 관리 운영 업무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후 수탁기간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 주차장 준공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 재생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예, 예. 이 호동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이 이게 지금 건축 계획도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이 토지형이 정사각형이거든요, 거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동쪽이나 남쪽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서북 쪽에 도로가 몇 메다가 개설 예정입니까? 서북 주택가 쪽으로? 12m로 이렇게 12m입니까? 예. 여기가 지금 이 서북 쪽은 다 주택가거든요, 북쪽으로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5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12m 도로로 일조권 침해가 안 됩니까 이게? 건축법상?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건축법상으로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게 지금 근데 이게 좀 동별 배치를 네, 하고 배치도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은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이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남 쪽에 코너로 이렇게 되어 코너 있는데 쪽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하고 주차장을 서북 쪽으로 배치를 해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차라리 어린이 공원이나 주차장을 서북 쪽에 배치를 하면은 이 서북 쪽에는 주택가 쪽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편이라든가 집단 민원이 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위치를 서북 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런 예상은 안 되나요? 그러면 이게 25층으로 아파트를 진다고 하면 서북 쪽은 분명히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나 이럴 경우 건축 이렇게 할 때 계획을 할 때요. 예. 남쪽에 위치해서 네. 일조권에 대한 거보다 이제 햇볕이라든가 이런 걸 좋은 쪽에 저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다가 넣을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그 쾌적한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배치를 할 때 남쪽에 어린이 공원을 많이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여기가 지금 서북 쪽이라 보면 전체가 주택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12m 도로라고 하면 25층에 올라가면은 아마 일조권 침해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일조권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상관이 물론 없는데요. 법적으로는 예, 문제가 안 위원님의 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변경 어차피 의견을 그 해서 부합해서 예. 저희들도 한번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예.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물론 의견을 이제- 주시면은 네. 도시계획 어차피 그 심의 올릴 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달아서 한번 네. 그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공감하는 거지만은 다만 기존에 있는 주택가가 일조권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는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업의 뭐 진행에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존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의 이거 또 일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불편도 우리가 또 예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뭐 이게- 주택 단지에 어차피 거기만 지금 다 주변이 주택 단지인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한번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은 한번 추진위원회하고 그래서 이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것도 뭐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도 또 덜 주고 또 집단 민원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뭐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좀 제대로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조합원들이나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이제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은 가칭 호동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으로 가기 위한 절차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임대주택이 34세대에서 40세대로 늘어났나요? 지금 계획은 40세대로. 네, 계획은. 예, 그렇게 뭐 있습니다. 전체 전체 세대수의 5%. 5%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664세대니까 40세대까지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868대가 법정 주차 수 되는 거고 법정은 그렇습니다. 법정은 예, 그렇죠. 예. 그럼 여기가 이제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주민 설명회 예, 예, 그렇습니다. 됐고 의견 저희들이 이제 공람해갖고. 주민 공란 공고가 9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의견은 저희들이 이제 세 사람의 네.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재개발 정비 사업 결정에 뭐 반대한다는 예. 그런 의견이 세 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진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이 세대수가 154세대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510세대가 증가해서 664세대네요. 그러게 지금 거주하는 건 한 311세대가 지금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는 예, 예. 증가 세대는 저희 353세대 정도 이렇게 증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는 지금 이 조례를 정비사업 보면은 510세대 증가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역 내 주민 이제 전체 세대 수는 저희들이 했을 때 한 311세대가 거주하는 걸로. 현재 거주하는 거는. 예, 예. 근데 여기는 세입자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 세입자도 있고 그래서 기존 154세대인데 예, 세입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중구에서 그쪽이 이제
동거하고도 이제 가깝고 동거하고 예, 이제 중구로 봐서는 제일 남쪽에 이제 그쪽인데 이쪽이 지금 이제 개발이 좀 뭐 학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지지부진한데 마침 호동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다 모아서 우리 중구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 사업인 만큼 지도도 좀 잘 좀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 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동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의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예.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 건축물 관리 조례는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이임된 사항 중에 그 중에 저희 조례로 이임된 사항 중에 요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제 그 강주 철거 사고 붕괴로 인해서 뭐 면적은 거진 똑같은데요. 그 뭐 횡단보도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부분이나 신호등에 대한 횡단보도, 지하차로 출입구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군집해 있는 데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그 강화하는 사항이 조례로 이임돼서 그 사항을 조례로 이임하는 사항을 지정하는 그렇죠. 겁니다. 요즘 붕괴 사고가 철거하다가 왕왕이 좀 일어난 게 있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앞에 이런 데는 철거할 때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고 이 안전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3층 이상 그 500제곱 이상 이렇게 되지만 2층 이상에 한정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내서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위원님. 이 현수막 신고 대행을 할 때 예, 수수료가 6,000원, 예, 또 대행 수수료가 9,9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로 조명료, 요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따로 이제 부과되는 건가요? 도로 전용료는 도로법에 있는데요. 이게 10,000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10,000원 이하는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조명료는 도로법에 의거라고 이게 써놨어서 별표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스탁 이제 협약서를 보면은 예, 제2조 이 계약 대상은 우리 중구청과 의탁하는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훼손이 좀 지정 게시대가 좀 훼손됐어요. 어떤 뭐 바람에 의하거나 또 어떠한 타격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거기에 고치는 이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그 소유권을 가진 그 계약 당사자 의탁 업체 거기서 하나요? 뭐 하면서 보수 교체 뭐 이거는 계약 어차피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고 저희들이 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여기서 보수를 해줘요 다? 예, 제 3조에 보면은 훼손됐을 때 예, 보수 또는 교체하여도 그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가지며 계약 대상자는 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의탁 양쪽이 계약 대상자니까 이 의탁 받은 사람이 그쪽에서 이게 고칠 것이 있을 곳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면서 예, 그걸 뭐 파손하고 훼손했을 때는 본인들이 보수를 해야지 되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보안할상이라든가 안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좀 잘못돼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고 예, 예. 훼손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예. 훼손이나 파손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고쳐야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안전도 검사해 갖고 그 게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이게 중촌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예, 아까 이제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이제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한테 위탁을 줄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운영 동의안은 이제 이미 이제 운영권자는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위탁 절차를 보면 사전 절차 이행, 공개 모집 절차, 민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및 구성 및 심의, 계약 체결을 2022년 10월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미 사전에 위탁자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절차를 밟을 예정인가요? 예, 절차에 의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 수탁자 적격 심사도 어차피 여기 해야 동의가 된다. 되면은 심사를 또 거치도록 이렇게 이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위탁자가 내정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보면 불필요한 행정력이라든가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편성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네. 중천 맞춤 패션 아니, 이제 심사위원회 심의 같은 걸 하게 되면 단 한 군데서 참여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심의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비용은 도구에 투반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적격 여부에 대해서 구성이라든가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닌데 이게 감사에 네. 저번에 한번 그 수탁해갖고 수의계획 했는데도 이 심사위원회 그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아갖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전에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또는 5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서 구성한 단체나 법인이 참여를 했을 시에 예,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참여 응모 점수가 더 높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사를 한 결과 이분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저희들이 단체가 이제 있다고 할 맞춤 때는. 패션 플랫폼 하면서요. 네. 애초부터 이제 중천동 이제 앞으로 관리 계획이라든가 해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겠다고 국토부에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승인 받은 거하고는 별개로 여기 이제 신청 자격이라든가 위탁 절차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공개 조건에, 아니 국장님 제안 설명 이 조건에 맞는 다른 단체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응모를 했을 시에 같이 병행을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위탁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한 분만 응모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개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 공개 모집이라고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탁 절차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아니 이제 어쨌든 뭐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위탁 절차가 사전 절차 이행이 22년 9월이고 공개 모집이 22년 10월이고 심사위원 구성 및 심의도 22년 10월 계약 체결도 10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응모를 했을 시에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그러다가 그분들의 점수가 이분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조건이 좋았을 시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마을 중 이게 도시재생 리들 사업을 하면서요. 예. 그 국토부에 어차피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가가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 말고는 지금 응차로 할 수 없으면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기본 계획에 네. 포함돼서 앞으로 이분들만 자격이 된다. 예, 다른 단체는 자격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네. 그 마을 그 이제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그 마을에 대해서 운영권을 지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그 마을 협동조합 구성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청 자격을 보니까 신청 자격에는 기본법 2조 제3호에 따른 이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춘 단체나 법인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관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공개 모집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 근데 공모해서 의회에 네. 제안해서 네. 말씀하는 여러 업체가 제안 공모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점수를 따지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국토부에서 이제 마을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공개 모집을 합니까? 다른 이거는 다른 단체나 위탁에 법인이- 대한 이제 행정 네.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사항을 네. 지금 표시해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표시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런 위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게 행정적인 절차는 그 집행하면서 위에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동의를 있는데. 받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금 좋습니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하고 이 수탁료도 지금 미부가죠. 수탁료도 예예 이제 소요 예산은 초기 사업비에 별도의 지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선정, 공개 모집 후에.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탁료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이게 맞춤 패션 플랫폼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별도 지원도 안 해주고 수탁료도 미부가 했을 시에 운영에 필요한 이제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운영비는 우리가 이제 별도 지원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 시에 이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의외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사고 시에 보상에 필요한 이 보험 가입권 같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운영권자들한테 있습니까? 이런 걸 명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 아직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네. 서로 운영하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약서로 해서 네. 그 내용을 담도록 이렇게 그럴 하겠습니다. 예정입니까? 예. 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본의원은 주문은 운영을 하다가 이제 불의의 사고가 났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이제 올해 연한이 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겠죠,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보험 가입이라든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소유권은 우리 구청에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구상권을 피해자가 구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우리 계약서상에다 명시를 하고, 공정 절차까지 밟겠다고 했는데 공정서를 꼭 첨부를 해서 예, 예, 이행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건물에 대한 용적물이라든가 그거는 구청에서 예.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분리해서 명확히 해서 책임 관계를 예, 예. 확실히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고 이제 공정까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우리가 항상 이 절차를 중요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좀 보류된 것도 있고 그랬어요. 예, 절차가 잘못돼서. 이게 지금 이 의탁 절차를 보면은 구의 의탁 동의를 받아서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우리 이제 집행부죠. 예, 집행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의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일부가 있고 전부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일부 또는 일부라면은 자 주차장도 껴 있는 겁니다. 예. 예, 전부에도 다 껴 있고 근데 예, 일부 또는 전부를 의탁해서 관리 운영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혜택 조례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건비를 한번 보죠. 자, 인건비가 2,88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 지금 수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 인건비 지출 비용은 2,882만 3,960원. 오히려 적자죠. 이렇게 산출을 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게 왜 처음 하신 분들께 손해를 끼치게 합니까?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가 있다 했으니 주차장은 그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주차장만큼은 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차장은 지금 무인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럼 이거 무인, 지금 인건비는 어디 무슨 인건비입니까 이게? 그 위에 이제 운영하면서 그 플랫폼에 관리를 어차피 한 사람이 있어야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 관리를 한다면은 직원이 상주하듯이 여기에도 이제 운영을 하려면 건물하고 거기 관리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 있어야지 되거든요. 무조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상주 인원 계약을 할 때 이제 수의 계약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공개 모집이죠. 예, 공개 모집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미리 지정해놓고 하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라는 얘기죠. 이제 이것은 형식이죠. 이제는 이것은 이게 절차상에 이제 그걸 이행하면서 예.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점 맞춤 프로젝트 도시재생 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도 이제 그 민간 그 자체적인 상인들이라든가 운영권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이제 애초부터 계획부터 해서 올려서 그걸 승인을 받고 지금 마을
그 협동조합도 어차피 국토부 그 승인을 받도록 되다 보니까 그걸 올려갖고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청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의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법적으로는 예. 예, 법적으로 예. 일부를 줘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렇죠.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죠.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건물 관리를 위해서도 누군가 상주를 해야지 되거든요. 운영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수익성을 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수익성이 없는 어차피 민간 사업이지만 되도록이면 민간인한테 주더라도 관리하고 하면서 지원을 그렇다면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그 유성구 같은 경우도 마을 협동 거기 사회적에서 하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한 적자 나는 게 이제 있는 거 한 4,700만 원 정도를 그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제 주차장 50면을 갖고 그 거기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도 수입이 거기도만 3천만 원 정도 주차장 그걸 비용하지만 거기가 그 나머지 비용을 그 이 창출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도 있습니다. 원래 그쪽 그 주차장이 맞춤 패션 특화거리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마을기업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운영하는데 주차장 수입이라도 해서 이쪽으로 좀 수입을 좀 옮기게 하자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지금. 예, 적자를 최소화시키려고 예, 초기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의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이제 하자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일부 적절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을 3년 안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죠. 지금 저희들 계획이 이제 초기 저번에 예산에 올린 거는 이제 뭐 집기라든가 네. 이런 거 애초에 사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했고요. 3년 이내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에 5천만 원이 그러면은 이제 3천만 원 남았어요. 예, 이제 남은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뭐 노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해서 넣기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지원 조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그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 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그 유성구도 이게 매한가지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자꾸 요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운영돼 갖고 이익 창출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이게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또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아니면은 간에 지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이제 좀 사업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마을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그 동네를 살리고 동네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 좋죠. 만약에 이것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고생이시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우리 구청에서도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에 우리가, 다른 지방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런 데를 가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관리 때문에 문제예요. 직원을 계속 상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이걸 왜 만들어놨나 모르겠다. 이게 그냥 놔두면 아주 폐가가 돼버리고,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속을 많이 썩는다고 우리가 비교가 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적절한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주고 더 지도하고 더 상의해서 어떠한 흑자 부분을 좀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건 다른 의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칠게요. 잠시. 예. 그리고 어차피 그 사회적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어차피 이거 승인 받은 대로 운영이 돼야지 준공을 또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완료 안 된 것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된다고 국비에 또 전에 반납하라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욱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경 의원입니다. 예, 위원님. 그 민간인당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수탁 기간이 위탁 기간이 22년 10월부터 3년간이잖아요. 예, 3년으로. 이거는 정해진 기간입니까? 3년 기간은 수탁 기간으로 지금 5년 애초에 5년 이내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기정은 3년으로 해서 지금 수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그 수탁자가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변경 없이도 그러니까 정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손 들고 나오면은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40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0면인데 그 월주차는 몇 대나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 구상은 하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그 돈을 전체적 일일 주차권이 거진 여기 금액으로 따지면은 2,400원뿐이 안 되거든요. 사급지다고 하루 8시간 했을 때 2,400원입니까? 예, 일일 주차권이. 네. 예. 월주차는 월주차가 43,000원 정도. 그렇게 해갖고 풀로 저희들이 따졌을 때 네. 최대 그 2,88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그러면 40년에 대해서 네. 25일로 따지고 그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 그 타 자치구 현황에 유성구가 그 똑같은 사급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어운동 안녕센터하고 저희 맞춤 패션 플랫폼 주차장하고 사급지인데 예. 금액은 그 유성 안녕센터는 2,500원, 여기 저기 준천동 맞춤 패션 플랫폼은 2,400원입니다. 사급지가 그 금액이 주차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시간당 월 주차 저희들 같은 경우 일일 주차권을 2,400원으로 따졌고요. 거기 근데 유성은 같은 사급지인데 2,500원으로 지금 환산이 됐거든요.
일일 주차 최대 이거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250만 원이 이렇게 2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한 달.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을 해놓으신 거구나. 예, 12개월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2,400원은 일일 주차 예, 같고요. 거기도 일일 주차는 2,400원으로 네. 이렇게 같이. 그럼 똑같습니다.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성은 하루 종일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받고 네. 있고요. 저희들은 무인이라 네.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24 시간. 시스템에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그 이제 공용 주차장 활용으로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활용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유료로 한다는 건가요? 무료로 뭐 주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무료 무료로 개방은 언제 하는 거죠? 한번 그거는 여기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마을 협동조합하고 유탁을 할 때 무료로 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을 위해서는 그 활용 공간을 좀 무료로 아니면은 주말에- 아까 말씀대로 뭐 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네. 한번 서로 협의는 네.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이제 수입하고 그 지출 면에서 보면 지금 수입은 3,6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수입이요? 네. 임대료 포함해서 네. 다 했을 때 그러니까 공공 주차는 뭐 2,880만 다목적 원. 임대료, 예. 그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임대료 720만 원에서 720만 원 정도. 3,600만 원이 수입이고 예. 지출은 지금 그 인건비, 경상, 경비까지 해서 4,346만 5,960원이에요. 예, 이 그렇습니다. 746만 5천 원에 대한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어떻게 그 하실 계획입니까? 본인들이 다른 데 일자리를 창출해서 예. 운영을 한다고 하고 본인들의 또 여기에 뭐 맞춤 패션 뭐 하면서 비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할 수 있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자부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면서 또 근데 수익이 나야지만이 또 모든 걸 운영했을 때 그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800여만 원이 그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를 구태여 협동조합에서 이거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국토부하고 국토부에서 마을 네. 그 활성화를 위해서 글쎄 지금 그거는 협동조합을 운영을 이해가 한 가는데 거고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수입 지출이 그 웬만치 좀 맞아야 되는데 거의 한 지금 이 숫자상으로는 746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예, 그- 그런 그런 구조입니다. 현상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익 창출이 없는 거는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셔야지 우선 이분들이 한다고 수탁해서 한다고 하다가 계속 마이너스 나면은 중간에 또 못 한다고 할 수도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수입을 창출할 거며 그 부분을 어떻게 마이너스를 충족할 건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 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의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선옥 의원은 종합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위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의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니네요. 그러면 김선옥 의원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의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옥 의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근본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